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대전 대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회입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좌석 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입니다. 끝으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 박영순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및 상호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후보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기조 연설 순서입니다. 연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실력 있는 후보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외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OECD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고물가로 사과 1개, 귤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념 외교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가 경제는 폭망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카이스트 졸업생에게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담화는 여전히 불통 정권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국정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배치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검사 출신에게 국회를, 대덕구를 또 맡기시겠습니까? 저 박정현,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검찰 정권과 실력 있게 싸우고 실력 있는 민생 최고위원으로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전 시민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호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3년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약 2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범죄와 싸우고 정의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장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부패한 범죄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민생은 제쳐두고 방탄 정치만 합니다. 무차별적인 탄핵 발의와 입법 독재 횡포로 국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로 재판받는 자신을 셀프 공천한 것은 물론 비명경사로 공천 학살하고 개딸과 측근들, 투기꾼, 사기꾼들을 공천하여 국회를 방탄국회와 범죄인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들과 부역하며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부패한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키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덕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대전시장, 대전구청장과 원팀을 일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덕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박영순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대덕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 주신 대덕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우수 의원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천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해서 대덕구의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했으며 대덕구의 오래 묵은 수건 사업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 1인 사당화된 민주당은 단지 제가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공천 학살하려 했기에 부득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고 대선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오직 대덕구민만을 믿으며 대덕구 발전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덕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대덕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 뚝심 있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저 박용순이 필요합니다. 오직 서민의 편에서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 박용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땀으로 대덕구를 적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첫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주제는 대덕구 북부 지역과 대전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입니다. 대덕구 북부 지역은 도로와 도시철도 등 대전 도심과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 인프라는 도시의 혈관이고 또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대덕구 북부 지역인 신탄진, 해덕 지역, 이 지역이 변두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탄진과 해덕 지역에는 경부 고속철도, 또 KTX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은 고스란히 우리 대덕 구민들의 고통이 됐고 그동안 대덕 발전을 저해한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충청권 메가시티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서 신탄진이 더 이상 우리 대전 북부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약속하고 추진 예정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입니다. 저는 조차장 부지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동서로 지금 대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를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 즉 마이스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심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시에서 주도하는 3, 4호선 도심 트램 계획입니다. 이미 2호선이 중리에서 해동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3호선은 신탄짐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4호선도 송촌역에서 송촌동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힘 있는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해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후보. 네, 다음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덕구는 계족산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관통함에 따라 동서단절이 심한 도시입니다. 또한 신탄진 중심의 북부권과 남부 지역이 분리돼 있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며 도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의 남북을 잇는 도로가 국도 17호선 하나뿐이어서 내부 도로망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 4년간 대덕구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연축지선을 회덕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계속 추진해 왔고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연결도로의 조기 준공과 신문교 건설 추진으로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신탄진 인입선 철도 이설 공사를 착공시켰고 폐철도 부지에 주민 편의 도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동에서 와동에서 신탄진동 외곽 순환도로 사업을 국가 도로망 계획에 반영시켰으며 현도교에서 신고기간 도로 사업 예타통과 장동 이연간 도로 사업 국비 확보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광역철도 1, 2단계 조기 준공과 CTX 계획에 신탄진을
반영시켜 충청권 철도 교통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탄진 휴게소 일원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신탄진 휴게소 하이패스 IC를 조기 완성함으로써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이 소통이 되고 대덕구 전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형성되어 대덕구 경제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덕구는 철도, 고속도로 17번 국도가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중심은 신탄진입니다. 다만 신탄진 내부 교통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 박정현은 4가지 측면으로 교통 접근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할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개통이 되면 신탄진 권역의 교통 접근성을 매우 개선할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빠른 개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축까지 설계되어 있지만 회덕과 신탄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장우 시장과 단판을 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외곽 지역이 많은 신탄진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시범 운행해서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DRT라고 부르는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시간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도심 외곽 지역에 적합한 교통 시스템입니다. 신탄진 권역을 비롯해서 대덕구의 도심 곳곳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시범 운영해 대덕구민의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사람이 소통하는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대전 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와 상호 검증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1분 30초, 타 후보자의 질문은 30초,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 박영순 지난 4년간 대덕구를 발전시키라는 대덕구민의 명령에 따라 밤낮으로 뛰었고 성과도 매우 컸습니다. 지난 4년이 변화와 도약으로 가는 대덕구였다면 다음 4년은 신성장 혁신도시 대덕구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통, 생활의소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덕구에는 많은 발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추진해왔던 9만 평 규모의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을 가속화하여 양질의 주거공간과 일자리, 생활의소시, 문화예술공간이 결합된 복합주거 문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대덕구 발전에 뚜렷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총력전을 펼쳐 국가계획에 반영시킨 비례동에서 와동, 와동에서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대덕구 남북을 잇는 동맥으로서 대덕구 성장의 젖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대덕구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교통거점 도시로 우뚝 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전에서 유일하게 영화관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 낙후 지역이 대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덕 문화예술 멀티플렉스관을 건립하여 대덕구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도시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대덕구민들이 매우 바라는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의 경험과 능력으로 재선이 돼서 꼭 이 공약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박정현 후보가 박영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순 후보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관심이 가는 게 문화예술 멀티플렉스 건립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영화관이 없는 대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영화관을 만들기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일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멀티플렉스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립을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박영순 후보. 예, 박정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에는 공연장 또는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 소외적입니다. 그래서 대덕구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자긍심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덕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복합 문화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박정현 후보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공약 중에 하나인 조차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면 그 복합 개발 부지 내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연축 혁신지구와 그 인근 지역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대덕구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그 부지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하는 이 복합 멀티플렉스는 이 5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연장입니다. 지금 대덕문예회관에서 대덕구에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연장이 아주 협소하고 공연 시설로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공연장이 마련되고 그 속에서 많은 지역국의 예술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배우고 또 그 지원 사업을 그 멀티플렉스에서 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덕구 문화예술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경호 후보가 박영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영순 후보 공약 중에 조차장 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후보님의 보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덕구는 철도에 의해서 동서가 갈라져 있고 또 특히 조차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법동, 중이동, 한쪽에는 오정동, 대화동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서 상당히 지역의 통합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차장은 9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조차장을 통합 개발을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양분된 동서를 통합 발전시키고 대덕구 발전에 아주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차장 부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조차장 부지 개발을 위해서 이미 관련 기관들의 실무 책임자들을 모아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또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과 LH 부사장 간의 정책 협약도 맺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경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재원 조달은 이 복합장 부지 개발에 대한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철도 지하화를 할 때 그 비용을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고 이후에 개발 이익금으로 그걸 보전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부선 지하화와 지금 조차장 개발의 이 두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검토되면서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정부의 용역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대덕은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은 도시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대전 산업단지 그리고 연축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재, 대청호와 계족산의 자연환경 이러한 대덕의 자원을 바탕으로 대덕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인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을 지키는 교육도시, 돌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덕의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 환경입니다. 대덕 구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서 우리의 교육 여건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저출생 시대 교육청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축지구에 4대 부고 설립을 추진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대덕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사태로 걱정과 불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대덕구에 유치해서 국민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 대덕이라는 비전을 갖고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을 저 박정현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박정현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박경호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정현 후보의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타당성과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대전시장 주도로 동구, 용원 등의 대전의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또 공공병원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조달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신설병원 유치는 의사의 인력 확보가 충분해야 되는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의대 정원 지금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타협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들과 시급히 좀 타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들이 실제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병원 중에 공공병원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병상수로는 공공의료가 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관 그 병원 수로는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적인 것은 재원을 염두에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는 예탈을 면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들어가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덕구가 공공병원이 더 확충돼서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치료를 받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순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도 박정현 후보의 공약 중에서 공공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병원 유치는 매우 취지는 좋지만 사실 설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과 보건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박정현 후보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우리 그 대덕구 구민들에게 이제 국민들께서 그 종합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대전 보훈병원도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도 다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특수 목적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가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한번 예약을 하려면 몇 개월 정도 걸려야지 예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병원은 산재 종합병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치료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일산에 500병상 정도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에 병원을 공공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한적십자사가 지금 전국에 7개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그 대전의료원이 있는데요. 그 대전의료원의 제2의료원으로 또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요구에 적합한 공공병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현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 검증 토론 끝으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을 재창조하여 이른바 대덕의 디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산단 재개조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처럼 산업단지에 공장만 지어대는 것만으로는 미래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전산업단지를 재개조하여 완전히 판을 뒤집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 구로공단이 지밸리로 변경한 것처럼 판교의 벤처타운과 같이 대전산업단지를 4차 산업에 걸맞는 신기술 융복합 산업단지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는 지금처럼 단순한 공장 역할이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동하고 로봇이 상용화되고 청년들이 거주하는 또 근로자들이 일상을 즐기는 신기술의 시험장이자 생산기지가 될 것입니다.
더해서 10만 평 면적의 조차장 부지에 메모드급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곳을 100년 대전경제의 마중물이 될 마이스 산업의 핵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대덕이 없었던 국제적인 산업 전시장, 컨벤션 센터, 멀티플렉스 극장, 웨딩홀, 대형 쇼핑센터 이런 걸 유치하겠습니다. 이곳은 향후 산업과 기술이 창조되고 풍성한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본사 부근에 디지털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을 산업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를 만들겠습니다. 이곳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전국 최상의 물산업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재창조된 대덕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 구류의 지밸리처럼 대전의 디밸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순 후보부터 박경호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호 후보 공약 중에 대전 산단 재창조로 첨단 융복합산업단지 전환은 제가 이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대전 산단의 3분의 1 규모인데도 총 사업비가 5조 원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확정한 대전 산단 대개조 사업에 이미 반영된 국비 3천억 원조차 윤석열 정부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청사진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전 산단을 첨단 융복합 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화공단입니다. 대전 산단은 도지 재생 방식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전환되는 경제 구조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공단은 지밸리 성과를 벤치마킹해서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재창조를 이뤄내겠습니다. 대전 산단 재창조 그리고 대덕 발전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박영순 후보가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대전에 오셨던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대전 산단 재개조 사업 박경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박경호는 힘 있는 국회의원의 강점과 오랜 기간 공직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대덕 발전에 쏟아 부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 폭탄을 통해 대덕 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지난 토론에서 예산 폭탄을 궁금해하는 후보가 계셨는데 자신이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덕 구민이 믿고 응원해 주시면 당선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며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동훈 우리 위원장도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 박경호를 통해 대덕 발전을 기대해 주십시오. 박경호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물산업밸리 클러스터 조성은 이제 오래된 지역의 사업인데요. 우리 박경호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셔서 근데 이게 이제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이미 이제 조성이 돼서 한 110개 정도 기업이 입주를 했고요. 부산도 얼마 전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타를 통과하려면 차별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경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물산업밸리 클러스터의 차별화된 계획을 네, 박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국민의힘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이 대동 단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날 개발행위 제한을 단행해서 2029년까지 중국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 대동 단결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자칫 또 문제가 있으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대규모 사업에서는 이렇게 좀 무슨 장애가 있으면 더뎌지는 것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경호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나서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 허리를 단단하기 위해서 지금 연축 혁신도시와 물산업밸리가 양대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또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해야지 이 가운데 축이 그래도 발달이 되고 대덕의 북과 남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에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말고 약 이게 예산이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600억 정도 도로공사를 대전시장께서 대전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 또 중앙정부, 수자원공사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협조를 해서 또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 이를 도와줘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상호 검증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주제는 신탄진 도시개발 활성화 정책입니다. 신탄진 도심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탄지는 대전 북부권의 관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중심 지역이 됩니다. 저는 신탄진을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구청장 시절 세월 커뮤니티 센터, 육아복합 마더센터, 신탄진 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젊은 신탄 랜드마크인 다가원 건설을 대전시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지난 구청장 시절에 했던 문화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신탄진을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신탄진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탄진역 서편 제2출입구 신설, 노후화된 보도육교 개량 공사를 지원하고 신탄진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을 대청호와 계족산을 연결하는 생태관광 특구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조성해 생태관광과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여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신탄진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도시문화가 조성되는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 그 길을 박정현이 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제 국회까지 세종으로 오면 신탄지는 이제 대전의 변방이 아닙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역할이 됩니다. 제가 신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저는 대덕 발전 전략으로 이른바 3D 전략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큰 틀에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박경호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돼서 신탄진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역세권을 재개발하겠습니다. 거기 동광장, 서광장 만들어서 승객들이 거기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덕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도 하겠습니다. 도시 환경을 현대화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할 것이냐, 여기를 첨단 기업이 유치할 것이냐, 이 문제도 발로 뛰겠습니다. 또 비례동, 와동, 신단지까지 외곽순환도로 지금 계획만 돼 있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끌어와서 도로를 닦겠습니다. 또 금강 갑청변의 새 여울길, 신문구교에서 현도고까지 길도 개설하고 또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하고 해덕 IC를 건설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탄진이 더 이상 대전의 북부 변두리가 아닌 대전, 세종, 충청을 한데 모는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 박경호가 이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신탄지는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탄진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족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 2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비례동에서 와동, 와동에서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 국가도로망 계획을 반영시켰고 현도구에서 신구구간 도로 예타 통과를 시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동 이연간 도로 국비를 확보했고 신탄진 인입선 철도 이설 사업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상서 평촌 지구 공공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하게 됐고 석봉동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추진하여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고 공동 배송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장보기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진행되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과 더불어 신탄진역 서축 진출입로 신설과 주차장 확충, 과선육교 개량 사업, 신탄진 역사 증개축 사업, 폐철도 부지 소통 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한기후 생존교육관 건립과 대청댐에서 현두구 사이에 금강 자전거길 조성,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등으로 신탄진 지역을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탄진 도시개발에 대한 새 후보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7분간 자유롭게 토론을 주도해 주시되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한 번 이상의 질문과 30초 이상의 답변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7분간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이며 입법 기능의 역할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생각하여 본다면 세상을 보는 올바른 생각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후보는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박정현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와 박영순 후보를 대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거판에서 상대 후보를 얕잡아 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현 후보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는 기천도 없고 상하도 없습니다. 일은 귀한 것입니다. 박정현 후보에게 일이라는 것이 대충 대덕구와 관련된 일인가 하고 생각은 듭니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의 일꾼이자 국가의 일 그리고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충실히 일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면 일의 내용과 가치를 문제를 넘어서 문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서 그게 도리이며 품격이라고 본 후보는 생각합니다.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정현 후보에게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마치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는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중합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잠깐 생각하거든요. 30초 지나서 이제 끊겠습니다. 한 가지, 네, 두 가지 얘기인데 됐습니다. 한 가지만. 박정현 예. 후보는 자신대로 이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민주당에서 활동과 또 비명 행사를 통해 친명 행제를 획득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박정현 후보의 일은 방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덕이 아닌 민주당 당대표와 범죄 피의자를 위한 방탄을 위한 것이 일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방탄에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능력과 실력이 아닌 비명이란 이유로 비명 행사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대덕구에도 그 비명 행사에 저격당하신 박영순 후보님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인 박영순 후보님과 결전을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연배쯤 되면 자신의 일이 아니라도 좀 억울하고 분한 것을 보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박영순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명 행사의 당사자로서 대덕구민께 어떤 심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매우 억울합니다. 저는 의정활동도 매우 모범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우수 국감의원상을 받았고 또 시민단체로부터 의정 대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 통과 건수,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도 아주 높은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체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재검토해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고 또 당에도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덕 발전을 위한 그 마음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영순 후보님의 좋은 생각과 공약은 제가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것이 공당인 민주당 현 주소고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당화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며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는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한판 대결이 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박영순 후보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후보님과 박정훈 후보는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오랫동안 대전 지역에서 동시대를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대덕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손발을 맞춘 적도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식 표현으로 동지였을 텐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라는 박영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대덕구 재정 자립도가 13% 정도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비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면 박정현 청장이 어떻게 지역의 사업을 하고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현 청장 본인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덕구 재정 자립도가 13.8%밖에 안 돼서 대덕구 구청 직원들 월급 주면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국비를 확보해다 줬기 때문에 현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박정현 후보가 숟가락을 얹어서 각종 기공식, 착공식 다 판을 벌이고 본인이 생색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제가 갖다 주고 제가 확보한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 돼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오랜 생활을 활동하면서 공정과 신의를 굳게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제 기준으로 볼 때 한때는 동지이며 동료를 정치적 경쟁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저는 정치를 품격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대덕구민을 섬기며 지역에서는 최고의 대덕 일꾼으로서 대덕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사람을 배려하는 정치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박경호를 응원해 주십시오. 대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대덕 구민만을 섬기며 대덕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 박경호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이 대전에 내려오셔서 대전 발전을 약속했고, 또 우리 대전 탄단 재개조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어제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약속은 실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박경호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좀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경호 후보께서 지난 3월 30일 중구 은흥정이 거리에서 국민의힘 시당 합동 유세에서 김 여사가 유죄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냥 놔뒀겠냐라고 반문하고 죄가 없으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발언을 하신 거 맞죠? 네, 맞군요.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29일 대장동 특검과 고발 사주 쌍특검 공방을 두고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역대 대통령들 모두 가족, 친인척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 또는 특검을 수용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하고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은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 거 아닌가요? 박정호 후보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기현이 여사는 그 사안만 가지고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 김혜경 씨 법카 사건, 그 법 공금 횡령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여사가 아주 많은 돈을 내서 그 의상비를 구입했는데 그거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박경호 후보께서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죄라고 단정하신 것은 법조인 아니 제가 무죄라고 안 했습니다. 유사 사례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문재인 검찰에서 선고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세도 아니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한다는 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박경호 후보께서 검사 출신인데 아니, 그런 유사 사례에서 생각으로 무죄가 나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그런 생각으로 수사를 안 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한 것은 문재인 김건희 검찰입니다.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 씨의 범죄 의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필두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양평 공공지구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연루설 등 헤아리기 벅찰 정도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교도소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또는 김 여사 관련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박정호 후보의 그 발언처럼 얘기한다면, 논리대로 한다면 이완용도, 민족반역자 이완용도 죄가 없습니다. 왜? 이완용은 일제치하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1920년대 죽었는데 그 사람 일제치하에서 사법단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이완용을 단죄한다는 것과 못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처가 일족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박정호 후보 검사 출신 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통과된 법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그 합의가 안 된 법이 일방적 독재적인 방식으로 통과되는 그 법 자체가 정당성을,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그때,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윤석열 사단이 총장께서는 직무 검찰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의 부인과 이 장모 처족 일족들을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진학 관련해서 표창장 한 장 때문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털털 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사법정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거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관련자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거기에 연루 의혹이 아주 강한 그런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 안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법 앞에 평등 이거 위배되는 자꾸 거 우리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지나간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사건은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대덕구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후보자로 왔는데 결국은 국회에 가서 이런 대통령 가족의 방탄이나 하려고 출마를 하게 됐다는 것에 아닙니다. 대해서 저는 무죄인 굉장히 우리 사건을 대덕구민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무시하고 입장입니다.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정인 후보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인 후보가 대덕구청장으로 일할 당시 주도했던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실적이 없는 부실 운영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임 구청장으로부터 문화관광재단 1년 예산 3억 2천만 원 중 90%가 인건비로 쓰였는데 이는 측근들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밖에는 안 된다는 혹평마저 들었습니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도 낮은 재정 자립도를 이유로 그 이외에 반대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인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경영 전문성이 약한 인사를 지인이라는 이유로 대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그의 남편에게는 대덕구 로아스 캠핑장 위탁 운영권을 주었다는 논란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박정현 후보 구청장 재직 시절 구정 운영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박영순 후보께서 당시에 의원이었고 저는 박영순 의원이랑 충분히 상의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한 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박영순 의원께 우리 담당자도 가서 상의를 드렸고 잠깐만요. 사실을 예. 정확하면 박정현 후보가 청장 당시 저에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상의 진실을 드렸습니다. 얘기해야죠. 네. 왜 왜냐하면 이런 데서 상황을 충분이라는 모면하기 단어는 위해서 저에게 상대적인 것인데 저한테 저는 언제 충분히 구정을 상의했습니다. 상의를 박정현 후보는 드렸는데 아마 구청장 재직 시절 의원께서는 네. 주도권 토론 시간. 네, 박영순 후보의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 두 분께서 저를 많이 공격을 하시는데요. 일단 사실관계 부분부터 조금 그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박경호 후보께서 본인도 정치 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갈라치기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갈라치기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삼성법 후보님께 때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의원께서 하실 만한 갈라치기를 지금 우리 정치 신인인 우리 박경호 후보가 하셨는데요. 아마 검사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그런데 이 갈라치기 정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그건 같고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이 당선이 되면 방탄 정치가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천이 친윤 방탄 공천, 김건희 방탄 공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언론에 그렇게 언론 하십니까? 보도에 보면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친윤 공천이 254명 중 40% 수준인 100명 안팎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다 누구인지도 다 공관위에서 거명이 공식적으로 다 공천하신 분들입니다. 됐습니다. 다 공관위가 공천하죠. 그러면 친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격과 더불어민주당은 능력이 있기 공관위가 때문에 하는 아니고 겁니다. 사관위가 공천을 합니까? 다 공관위가 공천을 하죠. 예, 그 민주당이 한 거는 사천이고 국민의힘이 한 거는 공천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치기 여기 비명 정치가 행사한 장본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게 정치를 사천이죠.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예산을 폭탄처럼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당의 대표가 같이 하기로 당의 했으면은 대표지만 저희 지금 당의 당론이 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겁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분의 답변을 어떻게 믿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같이 하는 걸로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윤석열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그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삭감을 확 하셔가지고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히 뿔이 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자들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셔서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졸업생들에게 야유를 받고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졸업생의 입틀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모든 게 국민의 토론에서 눈높이에 말씀드린 맞출 수는 것처럼 예산 폭탄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 예산이 넉넉하고 제대로 돼야지 예산 폭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 감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으시면서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국가 예산이 작년에 60조가 줄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지 않고 예산 복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감세가 됐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 감세가 됐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 중에 선택적으로 먼저 중요한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폭탄이라는 의미는 이제까지 우리 대덕에서 있었던 그 예산보다 더 많이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254개의 지금 지자체가 있는데 박경호 후보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찐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오랜 그렇지 공직 않으면 경험으로 어떻게 중앙 예산을 정부와 가져올 네트워크가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있습니까? 그 예산 부채에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우리 예산이 이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 예. 저는 박경호 후보가 본인이 찢는 라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우리 대덕구 구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예산을 야당 의원이 맞지 끌어옵니까? 않습니다. 여당 의원이 끌어야 아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야당 의원은 정부랑 협치를 안 합니까? 아니, 정부는 주로 야당 의원의 예산을 무조건 깎습니까? 그렇게 그러진 않죠. 말씀하시면 안 그러진 되죠. 않은데 그거야말로 갈라치기입니다. 야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이 예산을 따라 우리 한국 끌어오기 좋다는 사회를 얘기죠. 더 나락으로 빠뜨리니까요. 갈라치기 정치 하지 마십시오. 저 무슨 갈라치기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수 후보님께 저 박영수 됐습니다. 후보한테 박영수 물었을 뿐입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후보님 그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아리백 몰라도 된다 이런 사실은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박영수 후보께서는 산자위원도 하셨고 하니까 아리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앞으로 아리백과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시면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산자위원으로서 국가 경쟁력, 특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리백과 또 탄소 국경조정세에 관련한 대책을 정부에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서 이런 탄소 중립 정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원전 확대라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 속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아리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리백과 또 탄소 국경 조정세에 관련한 이런 대응책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IRA 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지금 근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아리백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는 마치 무슨 카르텔이 있어서 범죄 집단처럼 내몰아서 오히려 태양광 산업을 망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신다면 어떤 대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의 그 전력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력 관련한 기본 계획에 계속 원전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점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제가 박경호 후보님한테 정책 질문한 게 물산업 밸리 클러스터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마 하수 처리 위주로 아마 그 물산업이 돼 있는 거고 대구에는 여기는 이제 물을 산업 자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기업 용수 반도체를 깨끗이 씻어내는 기업 용수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R&D 기업도 그런 걸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 대덕 신대동 일대에 유치를 해서 거기를 그런 첨단 친환경 그런 기업 단지로 만들겠다는. 네, 후보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토론회의 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2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박영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대덕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각 후보들의 표현은 달라도 그동안 저 박영순이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이미 해왔거나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이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대덕구 발전을 위해 과연 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박영순 지난 4년 전 7전 8기 끝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후 국민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고자 오직 대덕구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덕구의 가장 부족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대부분의 현안들을 해결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사업들도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딪혀 기어코 성공시킨 저 박영순에게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땀 흘릴 기회를 주십시오.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로 우뚝 서야 할 대덕구의 발전, 저 박영순이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인들은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국정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을 차고 앉아 사리사욕과 대통령 처가 방탄만을 잊고 삼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오만과 부정부패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고 민생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 정치 역시 청산해야 됩니다. 저 박영순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방탄 정치를 청산하여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를 더 크게 만들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저 박영순 여러분의 일꾼으로 더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대덕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지와 신뢰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호 후보님, 박영순 후보님,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도 대덕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덕은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24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6, 7대 대전광역시 의원을 하면서 문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은 함께 만드는 상생의 정치를 익혔습니다. 민선 7기 대덕구청장을 지내면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대덕구민들께서 실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대덕구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의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힘도 있습니다. 대덕구 구석구석을 잘 아는 박정현이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에 있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대덕이 키워주신 박정현, 이젠 박정현이 대덕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꼭 투표해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바뀝니다. 투표해야 민생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지, 응원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대덕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적반하장격으로 저와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두 후보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인지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헌적인 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그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충정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직 방탄 정치로 권력만 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패 범죄로 얼룩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합니다. 겁먹은 범죄 피고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입을 다물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먼저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심은 천명입니다. 즉 하늘의 뜻입니다. 국회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고 법원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국회도 세정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일이 슬슬 풀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민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위대한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덕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대전시장, 대덕구청장과 함께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박경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덕구가 발전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대전 산업단지 재창조를 저 박경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나라일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대덕구에 힘을 쏟는 대덕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박경호를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대덕구민의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전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다. 본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